삶을 돌아보는 조용한 시간, 사물림입니다. 고전의 지혜가 마음의 잔잔한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삶의 한 조각을 함께 사색해보는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고독감, 그 무거운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오랜 친구들과는 점점 만나기 어려워지고, 때로는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보내고, 그렇게 혼자 남겨진 시간들이 늘어가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다릅니다.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지혜를 찾는 방법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한 인간이 고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의 소중함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고독을 적이 아닌 친구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쇼펜하우어와 함께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삶의 지혜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우화 중 하나가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추운 겨울,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서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가까이 다가갔다가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파하며 멀어졌다가 다시 추위 때문에 가까워지기를 반복한다는 이야기죠. 60대, 70대를 맞이하신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면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어집니다. 자녀들에게 자주 연락하고 이웃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하고 새로운 모임에 참여해보기도 하죠. 하지만 때로는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왜 자꾸 간섭하세요? 혼자 있게 내버려둬요. 이런 말들을 듣게 되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그래서 다시 거리를 두고 혼자가 되지만 또 외로움이 찾아오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예술이라고 말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첫째, 상대방의 생활 리듬을 존중해주세요. 자녀들이 바쁘다면 굳이 매일 안부를 묻지 마세요. 대신 일주일에 한두 번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깊은 유대감을 만듭니다. 둘째, 베푸는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끝없이 주기만 하면 상대방이 당연하게 여기고 결국 관계가 무너집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셋째,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독 속에서 찾는 평화로움이 더 깊고 지속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36세에 이미 이런 일기를 남겼습니다. 멀쩡히 잘 걷는다는 사실만으로 나와 수준이 대등하다고 여기는 인간들과 가급적 사귀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말이 거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만남이란 외적 조건이나 편애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와 가치관이 통하는 사람들과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지혜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몇 명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배우고 연구하고 생각하려는 욕구가 클수록 여가 시간에 혼자서도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노년의 고독이 괴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라고 답하실 겁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 양육도 끝나고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해 하시죠.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오히려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사회적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하게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어떻게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평생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책을 읽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역사나 철학, 예술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은 마음에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쇼펜하우어도 평생 그리스어, 라틴어, 프랑스어, 영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까지 익혔습니다. 나이는 배움의 장벽이 아닙니다. 둘째, 글쓰기를 시작해보세요. 일기든 회고록이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기록하는 것은 놀라운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인생의 첫 40년은 우리에게 본문을 주고 그 다음 30년은 그 본문에 대한 해설을 준다고 했듯이 여러분은 이제 인생의 해설자가 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신 분들입니다. 셋째, 자연과 예술을 즐기세요.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자연 관조를 통해 일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정화하고 그림을 보며 아름다움에 빠져보세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5세에 홀로 남게 되신 분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매일 울기만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작은 화분에 꽃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쐬어주고 꽃이 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점점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하세요. 꽃들이 내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말은 안 하지만 매일 변화하는 모습으로 저에게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거든요. 이처럼 작은 것에서 시작된 관심이 점점 커져서 지금은 동네에서 소문난 원예 전문가가 되셨답니다.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순간에 가장 평화로움을 느끼나요? 나만의 작은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잠과 같다.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듯이 죽음 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따르면 이런 생각이 오히려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죽음의 성찰이 주는 지혜들. 첫째, 사소한 일에 화내지 않게 됩니다. 이웃과의 작은 다툼, 버스가 늦게 오는 것, 음식이 짜게 나온 것. 이런 일들이 정말 중요할까요? 유한한 인생에서 이런 것들로 마음을 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아름다운 순간들, 내면의 평화. 이런 것들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분노를 덜 느끼고 감사함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성찰이 주는 선물입니다. 어느 80대 할아버지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화나는 일이 있으면 며칠씩 끙끙거렸고 작은 실수에도 자책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구나 하는 감사함이 먼저 들어요. 쇼펜하우어 자신도 말년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간의 고독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그는 이 고독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았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1. 매일 아침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할까? 생각해보세요. 2. 하루 끝에 오늘 가장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3.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고맙다, 사랑한다고 표현하세요. 죽음에 대한 성찰은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욱 생생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지혜입니다. 돈이란 바닷물과도 같다. 그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노년의 지혜를 잘 보여줍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 더 많은 돈.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에서 온다는 것을요. 노년의 해방감. 첫째,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이 많았죠. 옷차림, 직업, 집 크기. 모든 것이 타인의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편한 것이 최고입니다. 한 70대 아주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마트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봤어요. 브랜드 옷을 입어야 하고 카트도 가득 채워야 하고
지금은 필요한 것만 사고 편한 옷을 입어요.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둘째, 물질적 욕망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피상적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점점 무관심해진다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눈이 생깁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분들이 젊었을 때 그렇게 애쓰며 모은 것들이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건강, 인간관계, 마음의 평화 같은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죠. 실천할 수 있는 해방의 방법들. 1. 단순하게 살기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세요. 집안이 깔끔해질수록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2. 비교하지 않기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는 자녀가 더 성공했고, 누구는 더 좋은 집에 살고, 이런 비교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3. 현재에 집중하기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세요. 어느 할아버지의 일상을 소개해 드릴게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고 근처 공원을 30분 정도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오후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신답니다. 저녁에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일기를 쓰고요. 별다른 일은 없어요. 하지만 매일이 평화롭고 감사해요. 예전에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는데 지금은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겠어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지혜로운 인간관계의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노년기의 인간관계는 젊었을 때와는 달라야 합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고 그럴 에너지도 없죠. 대신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몇 명의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관계 맺기의 원칙들. 첫째, 선택적 사교를 하세요. 모든 모임에 참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의미 있고 즐거운 만남만 선택하세요. 쇼펜하우어도 청년기에는 주관이 지배하고 노년기에는 사색이 지배한다고 했듯이 이제는 감정보다는 지혜로 판단할 때입니다. 둘째, 경계를 명확히 하세요.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모든 것에 개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한 어머니의 경험담입니다. 결혼한 아들이 집에 올 때마다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었어요. 음식도 싸주고 돈도 주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이제는 그냥 반갑게 맞아주고 보내주기만 해요.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졌어요. 셋째, 새로운 친구 만들기도 중요합니다. 오래된 친구들은 소중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실제 사례들. 1. 75세에 서예를 시작한 할머니가 서예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매주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 2. 은퇴 후 도서관 봉사를 시작한 할아버지가 비슷한 봉사자들과 함께 독서 토론 모임을 만든 이야기. 3.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모여서 함께 요리하고 나눠 먹는 혼밥 극복 모임. 관계에서 지켜야 할 쇼펜하우어의 지혜. 1. 상대방의 단점을 고치려 하지 마세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거리를 두세요. 2.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마세요. 실망은 기대에서 나옵니다. 3.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고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관계 맺기를 통해 노년의 고독은 외로움이 아닌 평화로운 혼자만의 시간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하루하루가 인생이다. 잠에서 깨어날 때는 다시 태어남이고 하루를 마치고 침대로 가는 건 죽음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는 바로 현재의 살기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죠. 과거에서 벗어나기. 많은 분들이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며 과거를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과거의 실수들조차도 지금의 지혜로운 나를 만든 소중한 경험이라고.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사업 실패로 가족들에게 고생을 시켰던 기억이 늘 마음 한편에 있었대요. 그런데 최근에 손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할아버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더 따뜻한 사람이 되신 것 같고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깨달았답니다. 과거의 실패들이 오히려 지금의 지혜와 따뜻함을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것을요. 미래 걱정에서 벗어나기. 내가 언제까지 건강할까? 자녀들이 잘 살 수 있을까?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고 걱정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라고.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건강관리, 인간관계 돌보기, 마음의 평화 유지하기.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면 자연스럽게 좋은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현재 순간을 즐기는 방법들. 1. 감각적 즐거움 찾기.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부드러운 햇살의 따스함, 새들의 지저귐. 일상의 작은 감각들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2. 몰입할 수 있는 활동하기.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3. 감사 연습하기.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어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날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하셨어요. 비가 오면 식물들이 좋아하겠다. 햇빛이 나면 빨래를 널어야겠다. 바람이 불면 시원하겠다. 매일 다른 날씨가 주는 선물을 받는 기분이에요. 이처럼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것,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보통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에 마음을 쓰고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에 신경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노년의 고독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시간이 무료함이 될 수도 창조적 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창조적 활동들. 많은 분들이 나이가 이렇게 되었는데 뭘 새로 시작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노년기야말로 창조적 활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더 이상 남들의 평가를 의식할 필요도 없고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실제 사례들을 들려드릴게요. 70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개인전을 연 할머니, 65세에 시쓰기를 시작해서 지역 문예지에 작품을 발표하는 할아버지, 75세에 요리 블로그를 시작해서 수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할머니, 80세에 자서전을 쓰기 시작해서 가족들에게 소중한 유산을 남긴 할아버지. 창조적 활동이 주는 선물들. 첫째, 몰입의 즐거움입니다. 무언가를 창조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에서 벗어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죠. 둘째, 성취감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큰 기쁨을 줍니다. 셋째, 소통의 기회입니다. 작품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쉬운 창조적 활동들. 1. 글쓰기 일기, 편지, 회고록 시.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글로 남기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2. 그림 그리기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 즐거움을 위해 그리면 됩니다. 3. 요리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해보거나 가족의 전통 음식을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4. 정원 가꾸기. 식물을 기르는 것도 훌륭한 창조 활동입니다. 5. 수공예 뜨개질, 자수, 목공. 손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이 창조적 활동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은퇴 후 목공을 시작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한 장난감을 만들어주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서 이제는 이웃 아이들까지 장난감을 만들어 달라고 찾아온다고 해요. 나무를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고요. 이 나이에 새로운 취미가 생길 줄은 몰랐는데 매일이 즐거워요.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진정한 행복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창조하고 느끼는 데 있습니다.
세계는 비참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비참하고 공허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공허하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행복과 불행은 외부 상황보다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성취는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더 이상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평정심 말이죠.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들. 첫째, 욕망을 줄이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이 있으면 채우지 못하는 괴로움에 시달리고 욕망이 없으면 무의미에 시달린다고 했지만 노년기에는 적절한 욕망의 절제가 오히려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지 마세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점점 가능해집니다. 둘째, 수용의 지혜를 기르세요.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나이듦, 몸의 변화, 주변 사람들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한 할머니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예전에는 무릎이 아프면 짜증이 났어요. 왜 하필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80년 동안 나를 열심히 이고 다녀준 무릎에게 고마워해야겠다고요. 그 후로는 아픈 무릎도 수고한 무릎으로 보이더라고요. 일상에서 평화를 찾는 작은 실천들. 1. 호흡 명상 매일 10분씩 조용히 앉아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2. 자연과 함께하기 공원을 산책하거나 꽃을 키우며 자연의 리듬을 느껴보세요. 3. 감사일기 매일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4. 독서와 음악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책이나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마음의 평화가 주는 변화들. 화를 덜 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관대해집니다.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말년에 이런 평화를 얻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격정적이고 분노의 참 모습에서 벗어나 지혜롭고 온화한 노인이 되었죠. 그는 고독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평화로운 마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야말로 노년이 젊음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와 함께 노년의 고독에 대한 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혹시 처음에 가지고 계셨던 고독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뀌셨나요? 고독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핵심 지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적절한 거리의 미학입니다. 고슴도치들처럼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모든 사람과 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몇 명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둘째, 내면의 풍요로움을 기르세요.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으세요. 독서, 사색, 예술 감상, 자연 관찰. 이런 것들이 고독한 시간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죽음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깨달으세요. 유한한 인생이기에 더욱 의미 있고 매 순간이 기적과 같은 선물임을 기억하세요. 넷째, 세속적 욕망에서 해방되세요. 더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세요. 다섯째,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맺으세요. 선택적으로 사교하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며 상대방의 고독도 존중해주세요. 여섯째,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세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복들에 집중하세요. 일곱째, 창조적 활동을 통해 고독한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세요. 나이는 새로운 시작의 장벽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세요. 이것이야말로 노년기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성취입니다. 실천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오늘부터 다음 중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10분씩 조용히 차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하는 시간 갖기. 일주일에 한 권씩 책 읽기, 어떤 책이든 좋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 키우기 시작하기. 감사 일기 쓰기,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만이라도. 새로운 취미 하나 시작해보기.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편지 쓰기. 동네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 느끼기.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 쇼펜하우어는 72세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혼자 살았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철학이 있었고, 음악이 있었고, 자연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깊은 우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서 친구가 읽은 추도문이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인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며 살았고, 고독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자유로운 고독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고독해도 평화로운 그런 산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젊음의 격정과 중년의 분주함을 지나 도달한 이 시간들을 지혜와 평화로 채워나가세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삶의 지혜는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은 바로 고독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하루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하고 고독해도 전혀 외롭지 않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유입니다. 고독은 불행이 아닙니다. 고독은 평화입니다. 고독은 끝이 아닙니다. 고독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와 함께한 오늘의 여행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밖을 한번 바라보세요. 저 멀리 반짝이는 별들처럼 여러분의 고독한 시간들도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빛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도 평화롭게 맞이하시길.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삶의 울림, 마음에 닿으셨나요? 이 작은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잔잔한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물림이었습니다.